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다시 소환된 2년 전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떤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에 작성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네. 이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오면서 이 문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이미 2년 전에 20대 남성 지지층의 이탈 현상을 파악해 분석을 했고 대응책까지 마련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은 87%에 달했는데 2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지속적으로 강화된 여성 편익 친화적 정부 정책, 또 소통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만 20대 여성들을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0대 남성의 이탈 자체는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도 당시 의원이었던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20대 남성 이탈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최 수석은 해당 보고서가 나온 바로 다음 날에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청년 세대 내부의 주요 갈등으로 부상한 젠더 갈등을 진단하겠다면서 이 전문가 토론회까지 준비했었습니다. 젠더 문제라든가 징병으로 인한 어떤 청년들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메꾸고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20대 여성들의 지지 기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었죠. 야당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까? 네, 이 하태경 의원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대 남성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4050 때 남존 여빈 거를 왜 우리한테까지 적용을 하냐. 자기가 역차별 받고 있는데 딱 당장 군대 2년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실제로 20대 남성들의 활동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엔 20대 남성 의견을 공론화해준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 또 20대가 보수 정당을 찍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이런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다만 정치권이 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보다는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애들 너희들 틀렸어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 소통하고 더 친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그거를 더 부추겨왔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다시 소환된 2년 전 보고서의 느낌표는 태영호의 반성문으로 하겠습니다. 이 유세 현장에서 이 혼신의 랩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태영호 의원은 이번 선거 직후 20대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안도보다는 왜 여전히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지자체장의 성폭력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유시민 야당 이해하게 됐다로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에 뭐를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까? 네, 이 유 이사장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도서비평 팟캐스트죠. 이 알릴레오 북스에서 한 말입니다. 미 하버드대 교수가 함께 쓴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다루면서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한국 정부를 독재,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저는 약간의 도움이 됐어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됐어요. 이제. 국민의힘을 이해하게 됐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 책 상당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책 내용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거론하면서 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체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서 이른바 연성 독재 또 유사 독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당과 현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논객들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인용했던 책입니다. 지난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 파시스트적이라고 한 최대집 의협회장을 향해서 진짜 그랬다면 이미 고문당한 뒤에 땅속에 묻혔을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 책을 언급하면서 최근의 독재 현상도 좀 공부 좀 하고 떠들라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설마 유시민 이사장이 야당의 지적에 동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재 정부에서는 정치적 경쟁자를 없애려고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종북몰이에 열을 올렸던 과거 야권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이 정치평론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왜 이 책을 언급했을까요? 글쎄 물론 이 방송 전체적으로는 현실 정치와 관련된 얘기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정한 건 조금 의외입니다. 이 책엔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주장을 대중이 믿게 하도록 하고 또 믿고 싶은 뉴스만 믿게 하는 이른바 이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는 현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네. 어용 지식인을 자청했던 유 이사장도 그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잖아요. 네. 근데 비호하는 내용이 궤변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네. 또 사실 사과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 이사장은 이 잘못된 거짓 의혹을 주장했다가 사과를 했는데 예. 그 사과문을 보면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또 이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으로 확증 편향에 빠졌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책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오늘 다시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책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오독증 또 난독증 환자라고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유시민 야당 이해하게 됐다의 느낌표는 어떻게 어용 지식인은 무너지는가로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이 궤변 논란 또 허위 주장 등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유 이사장의 이 도서 비평이 썩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서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